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기획 시리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문제를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을 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처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FM 청년벨트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세연 공천관리위원은 이 FM을 7개 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 15명 정도를 후보군으로 해서 서로 경쟁시켜서 이 청년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신보라 의원도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37세 청년 최고위원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 위원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현역 의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신보라 의원의 그 뒤의 행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FM이라는 제도를 김세연 공관위원이 발표하고 김명호 공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작 신보라 의원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이 퓨처메이커 지역에서 파주갑 지역구가 빠집니다. 그리고 파주갑 지역에 신보라 의원이 우선 추천, 전략 공천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면 특혜를 주는 게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원칙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석연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미스터 쓴소리 원칙을 지킨다. 황교안은 종로로 나가라. 그랬던 사람이 왜 정작 이런 문제에는 말을 못합니까? 이게 지금 청년을 위한다는 청년 최고위원이 할 짓입니까? 청년을 짓밟았습니다. 파주 갑 지역에는 같은 또래의 동년배 혹은 신보라 의원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 현지 당협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무참히 꿈이 짓밟힌 겁니다. 청년 정치인의 꿈을 짓밟고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온 신보라 의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반칙을 써도 되는 건지 최고위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공천을 그냥 공짜로 주워먹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저도 처음에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잘했습니다. 저승사자처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무슨 신보라 의원한테 공천관리위원회는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이석연 부위원장 미스터 쓴소리라는 이분은 원칙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험하게 무너집니까? 이 문제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퓨처메이커라는 제도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세연 위원 등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도 젊으니까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면 김세연 의원은 이 퓨처메이커라는 제도에 포함된 다른 청년들의 비통한 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신보라 의원의 케이스를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반칙을 한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비상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당대표 시절이죠. 2016년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이 신보라 의원입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반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통합당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라 최고위원 파주갑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청년 예비 후보를 밀어내고 혼자서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고준호 파주갑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는 신보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까지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퓨처메이커 지역구 7개 혹은 8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김포갑은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단수 추천받음으로써 7개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7개 중 하나였던 파주갑이 지난 4일 갑작스럽게 퓨처메이커 지역구에서 빠집니다. 미래통합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파주갑 지역을 급하게 추가 공고를 낸 겁니다. 4일입니다. 자, 신보라 최고위원은 원래 인천 미추홀 갑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 공천 배제당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희경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평소 컷오프된 사람들은 다른데 재배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김태호, 홍준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인천 미추홀 갑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 공천 배제당했는데 느닷없이 퓨처메이커라는 이 청년들이 공천하는 이 청년벨트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 퓨처메이커는 청년들이 지역구 출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구를 청년 예비후들 간의 1대1 경선 혹은 1대2 경선 등을 통해서 청년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단수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수원정, 광명을, 의왕과천, 남양주을, 용인을, 화성을, 파주갑 등 7개 지역구에 45세 미만의 청년 공천 신청자 15명을 대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상당히 험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왕과천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험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신보라 최고위원 컷오프 당해서 여기 낀 것만 해도 감지덕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동안 당을 지키고 헌신했던 청년들을 경선에서 배제하더니 갑자기 새로운 지역에서 자체 경선을 치르라는 건 불공정하다. 퓨처메이커 청년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거부하면 탈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갑자기 4일날 파주갑 지역구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추가 공고를 낸 겁니다. 추가 신청 추가 공고. 자, 추가 공고도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 공모 시간을 잡았는데 신 최고위원은 오후 3시 반쯤 파주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공천관리위원회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신보라 최고위원의 파주갑 우선 공천을 확정합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파주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합니다. 광주 토박입니다.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호남에 자청에서 가는 청년 후보가 있는 것 같은데 신보라 의원도 본인이 그러면 광주에서 한번 출마해 보시죠 그러죠. 왜 퓨처메이커도 거부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 파주갑에 내리꽂히는 겁니까? 자, 신보라 최고위원이 파주갑의 전략공천을 받자 이 지역 출신 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고준호 예비후보가 반발했습니다. 2013년 입당해서 중앙미래세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당직을 거쳐 현재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이 퓨처메이커 경선을 거부하며 밝혔던 당을 지키고 헌신했던 청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운이 좋아서 혹은 누구 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비례대표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청년을 위해 할 사람이 이 청년 정치인을 짓밟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심지어 고준호 예비후보의 주장입니다만 신보라 최고위원이 전화를 걸어서 잘 도와주시고 다음 지방선거라고 말끝을 흐리더랍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이기 때문에 신보라 최고위원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신보라 최고위원이 퓨처메이커 경선이 발표되자마자 자기와 가까운 청년 후보들과 경선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룰을 어겼다. 그런데 공관위가 룰을 지킨 사람 자리를 빼고 낙하산을 꼽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보라 최고위원의 행동, 웬만한 노쇠한 정치인 뺨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청년을 위하라고 뽑아놨던 청년 비례대표 현직 의원이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의 꿈을 짓밟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을 공천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또 이 고 후보 무소속 출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 고준호 예비후보의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뉴델리가 전화했는데 받질 않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석연 부위원장이나 김세연 의원은 분명 청년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이 그 당시 FM 퓨처메이커 이 내용을 김세연 의원이 발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본인들에게 지역구를 청할 선택권을 주고 자체 경쟁을 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청년 후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청년 의원도 청년벨트에 포함됐다고 들어갔다. 현역 의원도, 신보라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도 청년벨트에 포함되겠다고 들어갔다. 포함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왜 반발합니까? 특혜가 아니고 계급장을 떼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을 보고 김형호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날 신보라, 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10명의 공천관리위원들이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자, 신보라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공관에다가 지역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지역구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청년벨트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경선을 붙이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벨트 구상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위한 불쏘시개 용도로 청년들을 현역 의원들도 기피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청년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경선을 거부했으면 됐지 왜 다른 청년의 꿈이 있는 파주갑으로 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룰을 어긴 반칙한 신보라 최고위원한테 공천을 혼자 받게 만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석연 부위원장은 할 말이 있습니까? 미스터 쓴소리?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원칙도 없고 김세연 의원은 지금 이 청년벨트 구상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경쟁을 붙일 것이며 어떤 지역구에는 누구 경선을 붙일 것이며 어떻게 언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겉멋만 들려가지고 이런 말장난 퓨처메이커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보라 최고위원의 이 특혜는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김성원 지금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전진당에서 온 사람. 이 사람도 우선 추천받았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위원에 있다고 해서 이 외에도 김영환 최고위원도 공천 받았죠. 단수로. 아무튼 최고위원 밖에서 들어와서 최고위원 단 사람 또 청년 최고위원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칙을 한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말 원칙이 없나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심하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